노다지 썰전. 인터넷 은행의 시대를 연 카카오뱅크가 2025년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고객 수가 무려 2,670만 명,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국민은행이 됐고요. 이제는 AI 네이티브 뱅크라는 새로운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다른 숫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이었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주춤하고 있고요. 또 일회성 이익을 걷어내고 보면 어쩌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을지도 모를 그런 속사정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뱅크 과연 이 압도적인 플랫폼 파워를 무기로 새로운 성장 신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것인가? 저는 2,670만 고객이 만들어낸 이 견고한 기반,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볼 때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외형적인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수익성의 질,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저는 카카오뱅크의 가장 강력한 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플랫폼 파워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2025년 말 기준으로 고객 수가 2,670만 명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봐야죠. 월간 활성 이용자, MAU라고 하죠. 이게 2천만 명을 넘었다는 건요. 매달 2천만 명이 정말 습관처럼 카카오뱅크 앱을 연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은행을 넘어선 하나의 생활 인프라, 그러니까 거대한 디지털 영토를 구축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 위에서 아주 견고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6,494억 원, 고객이 맡긴 돈인 수신 잔액은 무려 24%나 급증해서 6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선보인 우리아이 서비스는요, 출시 4개월 만에 만 0세 인구의 10%를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들 용돈 통장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한 가족의 금융생활 전체를 20년, 30년 내다보고 설계하는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고객 확보 전략인 거죠. 해외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슈퍼뱅크가 단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상장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건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첫 번째 사례, 즉 성공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AI 네이티브 뱅크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챗봇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안하는 은행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이것이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성과들이 눈부시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혹시 그림자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수익성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4분기 판관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인건비 추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 비용 200억 원이 일시적으로 환입된 일종의 회계적 효과입니다. 이걸 실제 비용 절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관련 이익 934억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장부상 가치가 늘어난 평가 이익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죠. 더 우려스러운 신호는 카카오뱅크의 심장과도 같았던 그 핵심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강점은 낮은 금리로 돈을 모으는 능력, 즉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2025년 4분기에 이 비중이 57.1%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건 카카오뱅크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출 비교 서비스의 성장은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고요.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BaaS,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은행 기능을 빌려주는 서비스형 뱅킹 모델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지표를 봐야 합니다. 4분기 CET1 비율, 그러니까 은행의 핵심적인 재무 체력을 보여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실탄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소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57.1%라는 수치는 여전히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두고 핵심 경쟁력이 흔들린다고 보는 건 다소 과한 해석 아닐까요? 오히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250만 명이 함께 돈을 모으는 모임 통장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미래 고객인 우리 아이 통장, 또 충성도 높은 개인 사업자 통장 같은 핵심 상품들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만드는 락인 효과, 즉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힘 덕분에 조달 안정성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락인 효과라는 것이 과연 금리의 유혹보다 강할까요? 물론 모임 통장의 성공은 대단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5년 수신자에게 가파른 상장을 이끈 건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를 내줘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죠. 이건 장기적으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즉 NIM의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자 마진요? 하지만 그 NIM은 오히려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숫자의 착시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아서 은행 예금을 깨고 투자로 돈이 옮겨가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면요. 그나마 있던 핵심 예금마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임 통장에 묶인 그 관계의 힘이 1%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다른 은행의 제안보다 항상 강하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15년 연간 순이자 마진, 님은 1.94%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0.13%포인트, 그러니까 13bp나 상승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을 활용한 리프라이싱과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플랫폼 수익 역시 마찬가지고요. 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고 수익은 54%, 대출 비교 수익은 37%나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플랫폼 수익 20% 이상 성장을 목표로 내건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님 반등부터가 사실은 절반의 성공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13bp 상승분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절반에 가까운 7bp는 단순히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서 생긴 자산부채 비율 개선 효과입니다. 실제 이자 장사 능력을 보여주는 순이자 스프레드, NIS 개선 효과는 6bp에 불과하죠. 조달 비용이 10bp 하락한 것도 과거에 비싸게 빌려왔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비싼 월세 살다가 마침 계약이 끝나서 더 싼 집으로 이사 간 것과 같죠. 당장은 지출이 줄어 보이지만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오르는 환경이 되면 월세 부담이 커지듯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1,45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적한 일회성 인건비 환입 200억 원을 빼고 나면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 너머에 진짜 실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은행의 본질, 즉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시도거든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고객은 곧 전세 만기가 돌아오니 대출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은행이 먼저 제안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AI 네이티브 뱅크는 다른 은행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글로벌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의 성공은 그저 운 좋은 한 번의 사례가 아닙니다. 동남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카카오뱅크의 기술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준 성공 방정식의 증명이라고 봐야죠. 이건 시적에 불과합니다. 그 AI 네이티브 뱅크라는 비전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 편의성 제고라는 가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마케팅 고우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슈퍼뱅크의 성공도 물론 고무적이지만 이건 디지털 전환이 빠른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도 이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통할지는 미지수죠. 또 M&A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캐피탈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지금 캐피탈 업계는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산업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그 시너지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AI가 당장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금리 경쟁에 매달릴 때 카카오뱅크는 AI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멀리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을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손 비용률을 0.5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용대출보다는 보증서나 담보가 있는 대출 비중이 전체의 67%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처럼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로 인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부실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증이 없다면 부실화될 수 있는 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올해도 9% 수준의 여신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연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할 요인이 생깁니다. 성장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670만 명이라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고객 기반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했고요. 여기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해외 시장 성공 경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가 단순히 편리한 인터넷 은행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원가성 수신 비중 하락, 그리고 일회성 이익이라는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수익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AI라는 원대한 비전이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플랫폼 수익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재무 구조가 그 미래를 뒷받침할 만큼 튼튼한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혁신을 통한 성장과 안정적인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지 혹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는 앞으로의 전략과 그 실행력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보며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